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3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지금 한반도 핵게임은 김정은, 시진핑 페이스로 흘러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잡할 겁니다. 싱가포르까지 타고 가는 비행기가 걱정이 될 겁니다. 과연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느냐? 독재자는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것입니다. 결코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김명철이를 만나가지고 더 이상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평화협정 맺을 수 있을 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번 만남에서 모든 것을 결판내자는 게 아니고 이번 만남은 첫 술에 해당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일단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북한 측의 이야기가 트럼프에 그냥 묵혀들었다. 사실상 트럼프가 굴복했다. 김정은의 토탈 빅토리, 완전한 승리라는 이야기가 미국 전문가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보고를 받은 김정은은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한편으로는 기분 좋고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인간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도되지 않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남침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김일성이가 남침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50대 말에 한국이 적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가 남침하지 않았으면 한미동맹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남침하지 않았으면 그때 상당히 강대했던 좌익 세력, 정치권에서 더구나 언론계, 문화예술계에서 강성했던 좌익이 주도권을 잡고 1950년대 말에 가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들이보낸 게릴라 정부와 결합이 되어 가지고 월남식으로 갔지 않았을까? 월남식으로. 그래서 월남식 공산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남침을 할 때 김일성의 큰 오판이 하나 즉각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즉각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심했습니다. 또 하나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남노당 20만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는데 들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개가 맞지 않아서 6.25 남침은 목적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결과는 뭡니까? 한미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인의 반공의식이 강화되었습니다. 남한에 있던 공산 세력이 일소되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했을 때 박정희는 문관이었어요. 남노당과 연루되어 가지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문관이 되어 가지고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침이 딱 일어나니까 박정희는 고향에 있다가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가 월북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사상을 의심했던 사람이. 그러나 박정희가 국군 편에 서는 것을 보고 상관들이 이 머리 좋은 장교를 다시 군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적석
적석에서 소령으로 임관을 합니다. 재임관을 하는 거죠. 군으로 복귀를 합니다. 다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 박정희가 그때 군인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 11년 뒤에 5.16 군사혁명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박정희가 한강을 넘어서 남쪽으로 갔다는 것은 자유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남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11년 뒤에는 혁명군을 이끌고 한강 다리를 넘어서 강북으로 들어와서 수도를 장악해가지고 군사혁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길을 연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이게 역사의 오묘한 원리입니다. 역사의 오묘한 원리.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또 하나가 있습니다. 1968년 1.12 사태. 그때 30여 명의 무장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청와대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내려온 사람이 아직 생존자가 한 사람 있죠. 김신조 씨. 지금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주 반공주의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1.12 사태를 일으켰는데 이게 결국은 김일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화가 난 박정희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첫째, 자주국방력 건설, 그리고 향토 예비군을 만듭니다. 자주국방력 건설을 하려다가 보니까 중화공업을 만들어야 무기공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공업 건설로 갑니다. 중화공업 건설을 하려다가 보니까 정치 낭비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유신을 선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치의 비효율성을 최소한으로 하고 오로지 중화공업 건설에 국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욕을 먹는 유신 체제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70년대의 7년간 한국은 중화공업 건설, 그리고 중동 건설 시장 진출, 그리고 새마을 운동, 의료보험 시작, 이런 걸 통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놓게 되는 겁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탄 것이 이 유신체제였습니다. 이 출발점이 바로 김일성이가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시도했던 68년의 1.1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럽니다.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의해서 그 나라가 발전하느냐 몰락하느냐인데, 박정희는 북한으로부터의 도전에 근사한 응전을 해가지고 역전성의 토대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전례를 생각해 보면은 이번 이 핵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자멸, 무너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독재 정권이 무너질 때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난하면은 독재가 오래갑니다. 배고픈 주민들은 자유를 위해서 들고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독재가 오래갑니다. 왜 조선조가 500년 이상 갔느냐? 간단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면은 민주화, 자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왜 민주화가 이루어졌느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자가 잘 사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투표 한번 해보자. 내가 원하는 정권을 선택을 하자. 박정희 대통령 아무리 훌륭하지만 18년 너무 지겹다. 이렇게 된 거죠. 북한이 앞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으면 경제 사정이 좋아지겠죠. 시장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불만이 늘어납니다. 동시에 외부로부터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기대 상승 효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가까이 있는 남한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동북 삼성 사람들만큼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이
팽창하면은 북한 노동당의 힘이 먹히지 않는 별도의 세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정보가 교환되고 물물이 교환되고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깨어나게 된다. 이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한 치명적 타격이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트럼프, 김정은 만나면은 미국과의 사이가 좋아질 겁니다. 김정은은 물론 내가 핵 보유국이니까 미국이 굽히고 들어왔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근거는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독이 있습니다. 무슨 독이 있느냐?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전쟁 위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남조선 사람들이 미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남조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오면서 주민 통제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사이가 좋아진다? 더구나 미북 수교가 이루어진다?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간다? 이렇게 될 때 과연 북한 주민들을 계속 몰아붙이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살아남겠느냐 하는 겁니다. 살아남겠느냐 하는 겁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상당한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어요. 미국이 주적으로서 사라져버릴 때 평화협정 종전선언 또는 경제협력을 통해서 과연 김정은 정권이 계속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느냐?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게 되죠. 모든 것을 미국에 대한 정오심을 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체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 제가 북한 인민학교 1학년 수학교 갔습니다. 이거 좀 오래된 겁니다만 여기에 수학교 갔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미제 성냥이 놈 땅크를 처음에 6대 까부셨습니다. 다음에 2대 까부셨습니다. 두 번에 몇 대 까부셨습니까? 이게 어린이들한테 내는 수학 숙제입니다. 2학년 수학 교과서에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미제 성냥이 놈들이 짓밟고 있는 남조선의 한 마을에 큰 물이 나서 살림집이 78채 떠내려가고 마사진, 이건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마사진 집은 이보다 15채가 더 많습니다. 마사진 집은 몇 채입니까? 떠내려간 집과 마사진 집은 모두 몇 채입니까? 여기도 미제 성냥입니다. 남쪽에서 일어나는 무슨 자연재해도 다 미제 성냥이 놈들에게 덮씌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수학 교과서에 남조선에 사는 차돌이가 미제 성냥이 놈들을 반대하는 삐라 238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장은 괴뢰군 놈들이 있는데 뿌리고 나머지 154장은 미제 성냥이 놈들이 있는데 뿌렸습니다. 괴뢰군 놈들이 있는데 몇 장 뿌렸습니까?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또 나옵니다. 미제 성냥이 놈들과 그 앞잡이 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남조선의 소년들은 어느 날 한 묶음에 150장씩인 삐라 415묶음을 뿌리고 한 묶음에 50장씩인 삐라 15묶음을 붙였습니다. 뿌린 삐라는 붙인 삐라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과 친하게 지낸다? 더구나 미국하고 수교한다?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주민들에게 계속 고생시키고 하는 것을 이제 뭘로 설명합니까? 이제는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핵 보유국이 되었어요. 선언했습니다. 이제 고생 많이 했다고 하고는 이제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발전에 주력하려다가 보니까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미국과 협력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럼 미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하면은 북한 주민들은
그럼 지금부터는 좀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물론 북한 노동당의 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 세계사의 흐름은 우여곡절은 있지만은 결국 자유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그리하여 김정은은 앞으로 두 가지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당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두 번째는 미국을 적대하지 않게 되면은 주민들을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약해진다. 과연 김정은이 평화협정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평화협정을 원한다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해체, 해우선 철거와 같은 것을 노리고 평화협정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북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역사는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의도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한미동맹을 만들었고 김일성의 1.2일 사태 도발이 한국의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만들었고 또 제대에 파면되고 나간 박정희를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었다. 이것만 보면은 오늘날 김정은이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판단하면 독을 마셨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습니다.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